자, 우리 이어서 서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서론 보면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만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먼저 기본적인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사회니까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고요. 그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이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튼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방법은 두 개예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자기가 욕심을 계속 충족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욕심을 좀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 버려야 되냐면 이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이 희소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뭐 지하자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라든가 시간도 마찬가지죠. 빌 게이츠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돈은 많지만 뭐 오래 살지 못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슬픈 거잖아요. 뭐 유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무수히 많다고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데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내가 무엇을 했었을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글쎄 잠자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해주시죠. 네. 원래 수업할 때는 많이 질문하는데 여기서는 질문하면 다들 당황하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쓰려고 하니까 뭐 떠오르는 게 별로 없네. 뭐가 있죠? 영화 보는 거? 뭐 그것도 좋죠. 뭐 남들 다 학교 가고 뭐 직장인들 출근했을 때 영화관에 사람 없을 때 뭐 글쎄 연인하고 영화 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하고 또 뭐 있을까요? 기발한 거? 네? 책을 봐요. 그거는 뭐 책 독서 뭐 음악 감상 뭐 이거는 소개팅 할 때 쓰는 거죠. 여기서는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 아무튼 다른 많은 거요. 다 하고 싶지만 우리가 몸이 하나고 시간 하나를 밖에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선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많은 것들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쉽잖아요.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내가 CPA를 공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절제하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과정을 거치니까 합격했을 때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누가 CPA 자격증 여기 있어 너 가져. 너 이제부터 회계사야. 그러면은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포기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함으로써 이 많은 거 포기 얼마나 내가 많은 걸 희생했는가 이걸 다 더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포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인데 이 기회비용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포기한 것 중에서 내가 진짜 제일 아까운 게 어떤 건가를 찾는 거예요. 나 잠을 잤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밤새서 공부하냐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수업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거는 그냥 큰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잠을 포기하게 된 것이고요. 이 잠은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거죠. 근데 전체 선택 대상 중에서는 잠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선택 대상 전체에서 잠은 차선의 선택이고요.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어떤 걸 하나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요. 이렇게 일상생활 얘기하면 경제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문제라는 거를 3대 문제 이렇게 예를 몇 개 들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경제학 원론 책에다가 한 3가지 정도를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많은 걸 생산하고 싶지만 뭐 딸기를 생산할까 물고기를 생산할까 중에서 딸기를 생산했다. 그럼 물고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하나의 고민거리고요. 두 번째는 생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게 또 하나의 고민거리고요. 생산했으면 그거를
나눠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뭐 이것도 하나의 고민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3대 경제 문제고요. 우리 책에는 시간도 중요하니까 하나 집어넣긴 했어요. 언제 생산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해서 넣긴 했는데 이러한 경제 3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부의 계획이나 통제에 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계획, 통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사회주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현실에서는 양극단을 이렇게 치닫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뭐 수정자본주의, 뭐 혼합경제체제, 뭐 그렇게 얘기는 하게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잡고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면은 아담 스미스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면서 경제학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진 않겠죠. 그래서 거기 사진 넣어놨는데 원래 예전에는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없었고요. 상업이라든가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점차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 윤리학자였거든요. 고민인 거예요. 물질적 부가 커지게 되면서 윤리적인 측면하고 괴리가 보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사악하고 나쁘고 뭐 세무사, 회계사 예전에는 안 좋게 봤잖아요. 뭐 그런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괴리가 발생하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당시 사회 현상을 반영해가지고 경제라는 측면, 뭐 물질적 부도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신이 주는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경제라는 거랑 접목시키면서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과목을 하나 개설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다가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개설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의 시조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한 국가의 부가 어떻게 창출될 것인가 국부론이라는 책을요. 뭐 1776년 이때 쓰게 되면서 경제학의 시조 이렇게 된 거죠. 어떤 한 대가가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되게 몰입의 정도가 되게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려오는 일화가 뭐냐면 몸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갔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진 않겠죠. 가다 보니까 어느덧 눈을 떠보니까 잠시 정신 차려보니까 15마일이나 걸어갔대요. 15마일이면 한 25km, 20km 좀 넘는 거리를 여기서부터 쫙 걸어가고 내가 여기가 어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쭉 공부하시다가 지금 몇 시지? 했더니 막 다 학원이 불 꺼 있어. 뭐 이제 그런 경우 될 때까지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끈기 있고 집중을 하는가. 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정도 연습을 하셔야지 1년, 2년, 3년 연습하셔야지 회계사 된 다음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데 회계사가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나 회계사 됐는데요. 실력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보는 건 좋지만 제가 만약에 회계사가 됐다.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제일 뿌듯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와 이거 경제언론 강의 잘해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고마웠긴 한데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진짜로 경작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이 위에 사람 상사가 높이 평가해주면 그것도 고마운 거고요. 밑에 사람 후배나 제자들이 높게 평가하면 그것도 고마운 거고요. 근데 제일 자기가 뿌듯한 건 뭐냐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 그게 제일 뿌듯한 거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글이나 뭘 썼더니 다른 학교 교수님이 되게 멋진 거네 하고 막 감탄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 크루그만이나 이런 사람 루카스나 유만 맨큐 이런 사람들이 글을 딱 쓰면은 제가 보고 역시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경제 원론 강의 잘해서 뿌듯하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계사가 내가 됐는데 사실 안 했으면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재무팀에 그냥 취업했는데 내가 회계 이거 했는데 좀 틀리고 잘 못해요. 그럼 회계사 아니니까 그러려니 해서 혼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데 회계사가 됐는데 자기가 그에 걸맞는 능력과 실력을 안 갖추면은요 그때부터 또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그때 공부를 하면 되겠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나중에도 좋지 않을까 해요. 뭐 회계사 되면 일도 많은데요. 자기가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뭐 돈만 많이 벌고 막 쓸 것 같죠? 아니에요. 또 일은 일대로 하면서 실력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계속 바뀌는 거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요. 오히려 더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평범하게 뭐 직장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